안녕하세요, 디자인해박입니다. 빨간색 스포츠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엔 바로 페라리가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실 텐데요. 그럼 빨간색은 언제부터 페라리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페라리의 빨간색 로쏘코르사에 대한 이야기와 스포츠카 브랜드 그리고 그들의 시그니처 컬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동차 브랜드를 상징하는 컬러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빨간색 스포츠카라는 단어를 들으면 람보르기니보단 페라리를 바로 떠올리는 것처럼 그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 자동차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는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철저한 계산하에 각자의 시그니처 컬러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라리의 빨간색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무려 114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06년 현재 FIA의 전신인 AIA CR에서는 각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컬러를 차량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는 빨간색을 자신들의 컬러로 정했죠. 그렇다면 이탈리아는 왜 다른 색이 아닌 빨간색을 자신들의 컬러로 정했을까요? 정작 이탈리아의 국기만 보더라도 빨간색뿐만 아니라 녹색과 흰색도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장군이자 민족주의자인 주세페 가리발디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가리발디를 이탈리아의 건국자 중 한 명이자 현대의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세페 가리발디의 지지자들은 빨간색 셔츠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는 가리발디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붉은색을 국가의 색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페라리뿐만 아니라 알파로메오와 마세라티도 빨간색으로 자신들의 경주용 차량을 도색했습니다. 또한 파리 북경 레이스에서 빨간색으로 도색된 경주용 차량 이탈라로 1등을 한 스피키오 보르페네즈 왕자의 모험심을 기리기 위해 빨간색을 자신들의 컬러로 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역시 각자만의 이유로 자신들의 컬러를 선택했는데요. 프랑스는 파란색, 영국은 녹색, 독일은 흰색을 자신들을 대표하는 색으로 정했습니다. 이 당시 정해진 컬러가 현재 각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독일 기업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색이 흰색이 아닌 은색이라는 점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1930년대 중반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체가 너무 무거운 탓에 무게 감량을 위해 차체 겉면의 페인트를 제거했고 차량 몸체의 원래 색인 은색으로 자동차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메르세데스 벤츠를 상징하는 컬러는 은색, 실버 에로우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페라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현재 페라리가 판매하는 신차의 약 40%는 빨간색 계열의 컬러로 주문, 심지어 90년대 초반에는 신차의 약 85%가 빨간색으로 주문됨으로써 페라리는 빨간색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작 페라리의 창립자인 엔초 페라리는 빨간색을 자신의 스포츠카를 상징하는 컬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 모데나를 상징하는 컬러인 노란색을 시그니처 컬러로 사용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로고의 바탕을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본래 빨간색이었던 말을 검은색으로 바꾸는 선에서 그의 고집을 꺾게 되죠. 그렇게 노란색 배경을 갖게 된 페라리의 로고는 1929년 이후로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상징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고집불통의 페라리 창립자 엔초 페라리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분량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라리의 대표 컬러 로쏘코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현재 페라리는 로쏘코르사를 포함한 다양한 컬러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공개된 페라리 로마는 아버리오, 블루투어 디 프랑스, 그리고 지리지오 알로이와 같은 다양한 컬러 옵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된 SF90 스트레달레에는 베르데 브리티시라는 초록색 계열의 색상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페라리는 다변화 시대에 맞춰 자사 모델의 컬러 베리에이션을 넓히는 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컬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핑크색입니다. 페라리의 전 CEO인 허버트 애플로스는 브랜드 규칙상 핑크색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핑크색은 페라리 DNA에 존재하지 않던 색상이었으며 페라리보다 다른 브랜드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SUV를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페라리가 최근 SUV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핑크색 계열의 컬러가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이어서 슈퍼카의 컬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페라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바로 람보르기니입니다. 보통 람보르기니의 시그니처 컬러를 노란색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람보르기니는 페라리와 달리 여러가지 컬러를 자신을 대표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람보르기니는 그들의 첫 슈퍼카인 미우라의 노란색 외에도 라임그린이라는 녹색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기도 했고 현재 람보르기니 디자인의 초석이 되어주는 쿤타치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색은 노란색이 아닌 로쏘비아라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는 람보르기니가 2015년 공개한 아벤타도르 SV에 적용되기도 했죠.
더불어 40년 동안 람보르기니 테스트 드라이버로 활약했던 발렌티노 발보니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가야르도 LP550-2 발렌티노 발보니에 적용된 아란시오 보레알리스 역시 람보르기니의 유명한 색상 중 하나이며 그린 메탈릭 컬러로 통칭되는 베르데 이타카, 기존 노란색보다 더욱 매트해진 지알로 호루스 또한 람보르기니의 대표적인 컬러 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최근 출시한 우라칸 에보 플로우 캡슐에서는 녹색인 베르데 쇼크, 주황색인 아란치오 리브레아와 아란치오 담, 파란색인 셀레스테 페드라, 그리고 노란색인 지알로 클라루스와 같은 새로운 형광 색상을 공개하면서 자사의 컬러 베리에이션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슈퍼카의 양대산맥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컬러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새로운 컬러들을 기대해보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해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